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좋은 설입니다. 오늘 설 마지막 날입니다. 다들 설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뭐 궁금하네요.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죠. 사실 뭐 그제서 찍을 거리는 몇 개 있긴 한데 귀찮아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별로 좀 안 찍었었어요. 근데 간만에 찍어봅니다. 오늘 찍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셀프 리모델링, 또 셀프 인테리어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옛날에도 많았고 또 그런 걸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고 또 앞으로도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죠. 근데 저도 이제 단연간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미장 일을 하면서 미장 조적 방수 이런 일을 하면서 여러 손님들을 만나잖아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테리어 업자나 건설사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연간. 지난주에도 일문에 몇 개나 왔는데 제가 안 한다 하다 그랬어요.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막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인테리어업자 건설사 이런 분들이 왜 일 안 해주냐고 항의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사적으로는 뭐 건설사 사장도 알고 뭐 대표도 알고 인테리어 회사 대표도 알고 실장도 알고 뭐 건축기사 뭐 건축사 기술사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 꽤 압니다. 소장도 알고 아는데 그건 이제 사적인 그런 것이고 이제 공과사는 구별이 되죠. 그죠? 제가 이제 하는 업무에서는 건설사나 인테리어 업체 일을 저는 아예 하고 있지 않아요. 아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연간. 참고로 제가 한가해요. 요번 주 일이 없습니다. 늘 바쁘다가 뭐 그럴 때도 있죠. 뭐 소비자 일 같은 것도 들어왔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뭐 손님한테 시비는 하지 마라 그래요. 이게 더 경제적인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손님 그걸 뭐지요?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그 미장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제가 놀더라도 어떤 건설사나 인테리어 업자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뭐 건설사 인테리어 업자 이런 거 다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늘 말하지만 단연간 겪어본 결과 물론 신용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신용이 좋으시고 뭐 인테리어 업자 건설사 뭐 무조건 도둑놈만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극소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0명도 아니야. 내가 보기엔 신용 있는 사람 100명 중에 5명 될까 말까요. 인테리어 업자 건설사 중에서. 나머지 95명이 전부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못 해주겠습니다. 예. 지금도 여러분 오늘도 같은 것도 네이버에 있는 건설업 같은 카페 같은 거 많거든요. 카페 같은 거 한번 쳐보세요. 보면은 주로 인기글 같은 거 이제 주간 인기글 같은 게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이는 게 뭐식 인테리어 임금 체불권, 뭐식 인테리어 뭐 돈 체불했다, 뭐식 건설사 돈 체불했다, 맨날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그럼 일을 하시느냐? 건설사 인테리어 업체 일을 안 하면 일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닙니다.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일하시는 여러분들 수금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한 개입니다. 일을 많이 해도 돈을 수금을 못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개인으로서 참 불행하고 또 어떤 뭐 여러분이 팀을 이끌다 어떤 사업을 해도 뭐 좋지 않죠. 그죠? 뭐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참고로 저는 수급률 100%입니다. 왜 100%냐? 항상 소비자나 건축주 일만 하니까 직영공사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떼먹을 일은 거의 없다.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떼먹어서 도망갈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부 지 가게고 지 건물이고 지 집이고 지 아파트인데 어디에 도망을 가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건설사나 인테리어 업자 같은 데는 돈을 떼먹기가 매우 쉽다. 왜? 돈을 떼먹어도 돈을 여러분이 받을 방법이 없다. 견적 같으면은 민사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그 과정도 번거롭지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더라도 보통 그런 놈들은 자기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다. 받아낼 방법도 없다. 일용직을 해도 일당공사를 해도 노동부에 가야 되는데 그걸 애들은 노동부가 더 배째라 한다. 혹은 돈을 받는 과정이 매우 길어진다. 다들 아시겠죠? 근데 자 얘기가 딴 데 좀 샜는데 그래서 저는 소비자나 이런 분들이만 해주는 거예요. 건물주, 뭐 세입자, 소비자, 건축주, 직영공사만 100%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100% 그런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100%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셀프 리모델링, 셀프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메모장에 좀 적어놨어요. 컴퓨터 메모장에 제목만 여러분들한테 몇 개 얘기를 좀 해줄까 해요. 저도 이게 7가지 상황인데 내용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대충 방금 적었어요. 생각도 안 하고
7가지를 한 번에 나열하니까 헷갈릴까 싶어서. 자, 첫 번째. 렌탈 프리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돼요.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 그치? 렌탈 프리 말이에요. 임대료 공짜로 받는 기간. 여러분이 보통 가게를 계약을 하잖아요. 가게를 뭐 1년 계약한다, 2년 계약한다. 여러분이 그 계약을 하시면은, 공사 기간을 보통 집주인이 빼주거든. 안 빼주는 곳도 있긴 한데, 한국 가면은, 보통은 빼줘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오래 많이 받고 싶겠지, 그지? 집주인이 많이 안 주는 거겠지, 그지? 공사 한 2주면 되지, 한 달을 받냐, 이런 사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 있잖아요. 공사 기간 여러분 최대한 넉넉하게 받아야 돼요. 사실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셀프 인테리어 시 주의할 점, 셀프 인테리어 시 고려해야 될 점, 이런 점들에서 는 잘 안 쓰시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걸 적는 거예요. 시간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셀프 인테리어 주의할 점 제일 큰 것 중에 한 개 내가 항상 말하는 거는 시간이에요. 저 최근에도 공사 이렇게 했지만 저 만난 소비자들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든가 현장에서 만나면 공사 기간을 넉넉하게 잡으라고.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각 분야의 사람을 알아보실 때 물론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도 있지만 각 분야의 분들 알아보실 때는 제발 공사 기간이 급하다 이런 말 좀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들 보면은 자기가 시간이 쫓기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휘둘리기가 쉬워요. 사실 저는 소비자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공생관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저와 같은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소비자는 뭐 손님이고 우리는 뭐 이거니까 뭐 뻗게 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 진짜 손님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부르셔도 아마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줄 겁니다. 이런 얘기 해줄 때 딱 하나예요. 지가 공사기간을 많이 받아서 지가 일을 많이 해먹으려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공사기간 뭐 큰 공사 같으면 뭐 20일도 내가 뭐 목수인데 뭐 이런 놈들 공사에 넉넉하게 받으세요. 내가 인테리어 총괄이야. 인테리어 업자야. 공사 좀 넉넉하게 기간 주세요. 아파트 공사하는데 뭐 한 달 반 주세요. 이런 경우 말고 정말로 단종으로 나는 내 일만 하면 끝이야. 뭐 3일짜리 공사, 뭐 2일짜리 공사 해봐야 뭐 이런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없잖아. 공사 기간을 넉넉하게 받아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공사를 넉넉하게 받아야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알아보시고 하실 때 실수를 안 하고 누군가에게 휘둘리지가 않습니다. 사람 누구를 불러도 손님들이 제일 일반 소비자의 실수를 하시는 것 중에 한 개가 나 공사기간 급한데 이거 다음 주에 오픈해야 되는데 뭐 며칠 안에 다 끝내주셔야 되는데 며칠 뒤 뭐 전기 들어오기로 했는데 뭐 설비 들어오기로 했는데 뭐 초적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실사를 가거나 상담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야근 사람들은 여기 현장 급하구나 사정이 그러시구나 급하구나 하면서 눈티를 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지가 어제 공사기간 급하니까 해봐야 뭐 어디 알아보겠어. 혹은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은 싼 금액의 공사를 일단은 들어와 놓고는 중간에 추가 비용을 엄청 불러요. 왜? 지가 어제 공사기간 급한데 뭐 누굴 더 알아보겠어. 어쩌겠어.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 바둑으로 치면은 초석 처음에 드는 돌이 중요하잖아요. 첫 수가 중요하잖아. 공사기간을 넉넉하게 잡으셔야 돼. 만약에 건물 주인이나 이런 여러분이 건물 주인하면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세입자다. 그래서 기간이 넉넉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차라리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손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한 달 월세 더 주라고 그냥. 공사기간 아주 한 2달 잡아버리라고. 한 달 반 2달 확 잡아버리라고. 그게 맞습니다. 물론 평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그게 맞습니다. 일단 월세 그래봤자 월세가 100만원인 곳도 있고 50만원인 곳도 있고 300만원인 곳도 600만원인 곳도 여러 곳이 있겠죠. 그래서 상권에 따라서 그죠. 월세 1000만원인 곳도 있겠죠. 내 돈이야 해서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상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사를 들어가게 되는 건데 보통은 공사 금액에 비하면은 이 월세는 적다는 건 아니지만은 되게 막 큰 액수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200만원 나가는 상가야. 300만원 나가는 상가야. 근데 내가 리모델링 셀프로 하는데 4천만원짜리 공사, 5천만원짜리 공사야. 7천만원짜리 공사야. 솔직히 200만원, 300만원이 우스다는 건 알지만 한 달 내는 돈이 큰 돈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200만원, 300만원 월세를 한번 내고 공사일을 넉넉하게 잡아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사람을 부르고 차분하게 알아보고 차분하게 진행을 하는 게
결과는 그 월세의 몇 곱절의 돈을 아낄 수가 있다. 그리고 하자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뭐 급하다고 막 뭐 하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방수 같은 거 말하기 전에 뭐 해버리고 뭐 페인트 같은 거 말하기 전에 뭐 해버리고 실리콘 말하기 전에 뭐 해버리고 뭐 여러 가지 경우들 있잖아. 에폭시 뭐 석재 같은 거 에폭시 말하기 전에 뭐 해버리고 바닥도 말하기 전에 뭐 해버리고 나중에 추후에 하자가 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공정 막 여러 개 불러가지고 막 설비 전기 뭐 철거 막 다 섞여가 목수 섞여가 막 그렇게 하면 하자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 이것만 알면 안 돼, 사실. 공사일 넉넉하게 잡아라. 그러니까 누구를 대해도 넉넉하다고 말을 하고 실제로 넉넉해야지 그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공사에 막 쫄깃한데 막 무슨 막 블러핑 뻥카 치듯이 막 넉넉하다 이렇게 해서 또 후달려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여유있게 잡아가지고 사람 거짓말 표가 나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고 누구를 만나도 일하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넉넉하다고 넉넉하게 진행을 하세요. 정말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집 같으면은 일단 아파트 이런 거 같으면 이사기 좀 늦추세요. 그게 나아요. 정말 그게 낫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차라리 뭐 어디 뭐 보름 정도 뭐 못해서 자고 그 짐 있죠, 이삿짐 그 컨테이너 같은 데 맡기면 되거든. 보관료 내고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정말로.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공사를 어떤 걸 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인터넷 최저가를 믿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최저가가 뭐냐면은 제가 어제도 한 게 문의 오신 분이 있어요. 밤 9시 20분에 문경에서 문의가 왔더라고요. 내가 답장도 안 했어요. 왜 답장을 안 했냐면은 설 연휴인데다가 어제 또 일요일이에요.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어제 근데 설 연휴에다가 일요일 밤에다가 9시 20분에 심지어 문경에서 밤 9시 20분에 카톡 들고 와가지고는 PDF 파일로 몇 개에서 보내주셨던데 타일 이제 리모델링 하는 거, 부분 리모델링 하는 거 문의라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제가 답장도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게 뭐냐면은 인터넷에 타일 그걸 이제 쳐가지고 최저가를 찾아가지고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 블로그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16,000원인가? 근데 배송비는 별도겠지요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한 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어요.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걸 잘 모르세요. 그죠? 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타일 같으면은 오프라인이 훨씬 쌉니다. 여러분이 타일상을 타일상을 가가지고 타일 여러분 인터넷에 16,000원 배송비 합치면 보통 21,000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24,000원 나오는데 오프라인으로 가면 10,000원이면 삽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송도 무료예요. 뭐 타일 어느 정도 사면은. 아니면 여러분 뜨겁게 싣고 와도 돼요. 타일 박스 같으면. 시멘트처럼 뭐 터지고 이런 거 아니니까. 또 많이 무거운 건 아니니까. 그러면 되는데 이 소비자들 같으면 그런 실수를 좀 잘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사기를 당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16,000원에 뭐 배송비 20,000원짜리 타일을 이제 가지고 자기 딴 알아봤다고 여러분 딴에 사기 안 당할 거라고 막 여기 그 금액을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타일업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얼마까지 알아보셔. 이거야 인터넷에 쳐보니까 내가 보니까 뭐 배송비 합쳐서 2만 얼마네. 타일 한 박스 우리는 뭐 15,000원 해드릴게요. 15,000원 해도 그 사람은 50% 타일가스 50% 남기는 거예요. 타일 한 박스 10,000원짜리 가져와서 5,000원씩 붙여먹는 겁니다. 리모델링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박스 20박스만 해도 지그들 뭐 밥값은 나오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다들 이익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 사기인지 아닌지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손님한테 말을 했던 이익 외에 어떤 부가적 이익을 얻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좀 사기로 봅니다. 예.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예. 손님한테 말했던 이익 외에 뭐 인테리어 업자든 우리 뭐 건설사든 아니면 우리 같은 뭐 이런 단종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 일용직이든 아니면 견적공사를 하는 사람이든 소비자한테 예를 들어 우리 이익을 몇 프로를 남깁니다. 얼마를 남깁니다. 우리가 제시한 마진 외에 어떠한 방식이 되든 간에 돈을 남기는 행위를 저는 그 모든 걸 사기로 봅니다. 그 자체가 왜냐하면 소비자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치? 소비자는 내가 얼마에 공사를 해줄 때 저 사람이 얼마를 남기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걸 믿고 일을 맡기는 건데 어떤 식으로든 남겨먹는 거는 사기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남겨먹는 건 결국에는 그 안에 기만이나 기망이 있다. 내가 말한 자재를 안 쓴다던가 내가 말한 자재값보다 싼 자재를 가져온다던가 어떠한 방식이 되든 간에 부가적 이익을 남기는 방법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일량을 장난질 친다던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최저가도 여러분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게 일반인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일반인들이 제일 잘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타일 같은 것도 직접 그냥 가보세요. 타일 회사에. 여러분 동네 근처 타일 도매 이런 거 많거든. 도소매 같은 거. 요새 타일 다 구경하고 고를 수가 있어. 그렇게 직접 골라가지고 직접 시키면은 또 직접 올리고 여러분이 올리든가 하면은 그런 자재값에서 적어도 장난질을 당할 위험은 굉장히 없어진다. 없어진다 시절 없다. 그죠? 인터넷 같은 거 쳐보고 여러분 동네 가까운 어떤 제조 공장이나 주로 이제 도매상 같은 데 가면 좋아. 도매 같으면 사업자가 와서 물건 안 주는 경우는 있긴 한데 파는 것들도 많아요. 하여튼 그런 것도 찾아보고 가보세요. 그러면은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것들의 경우에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페인트나 뭐 에폭시 이런 제품 같으면 인터넷이 더 쌉니다. 솔직히 꼭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뭐 조그마한 현장에서 소량을 시킬 때 같으면은 더 싼 경우들도 있어요. 타일이나 레미탈 벽돌은 훨씬 비쌉니다. 레미탈 같은 것도 훨씬 비싸고, 레미탈 한 포에 뭐 요새 뭐 7,000원이면 삽니다. 비싸면 8,000원, 뭐 싸면 6,500원, 7,000원이면 사요. 여러분 직접 사러 가면. 근데 인터넷 같은 거 쳐보세요. 배송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벽돌 같은 거 한 개에 뭐 100원이면 사요. 비싸봐야 150원, 130원입니다. 120원도 있고, 시멘트 벽돌, 적벽돌도 해봐야 뭐 300원, 200원, 뭐 400원 이런 식인데, 인터넷에 여러분 쳐보세요. 엄청 비싸요. 벽돌 같은 것도. 진짜 몇 배가 비싸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걸 시키겠지. 그런 것들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발품 팔고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동네 근처에 뭐 좀 뭐라도 전부 자가용 있잖아. 금방 가잖아. 30분 1시간 운전해가지고 돈을 아낄 수 있다 그러면은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어차피 여러분 견적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런 걸 들으시면은 너는 네가 일용직 공사를 하니까 일당 공사를 하니까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의미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저 역시 소비자 공사를 많이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은 건물도 가지고 계셨었고, 집도 집이 여러 개가 있고, 저 소비자로서 공사를 해요. 예? 뭐 저희 집 고치러, 내 아파트 고치러 가면 뭐 누굴 불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모든 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는 견적 공사를 하면은, 혹은 이제 가장 사람들이 실수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한 개가 어떤 신용 관련해가지고 그런 뭐 하자 보증 이행 증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받아 놓으면은 무슨 뭐 무적에 뭐 부적이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의미 한 개도 없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건축 면허 이런 거 있죠. 자본금 1억 5천 넣어가지고 하는 거, 1억 5천 2억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업자 같은 걸 썼을 때 대체적으로 그런 면허가 없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서 그런 걸로 이제 뭐 고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피해를 막으실 수는 있겠죠. 다른 그런 카드를 해가지고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이제 실내 건축 그런 면허가 없는 애들이 원래 공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실내 건축 면허라는 게 뭐 자본금 1억 5천 넣고 기술인 2명, 뭐 기능사 이상으로 대충 뭐 넣으면 하여튼 그 요건이 있어야 사무실도 갖추고. 근데 그 최대한 쉽게 말하면 돈만 있으면 그걸 해요. 면허라는 것도 이게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그냥 면허를 취득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돈이 어느 정도 투자를 했으니까 좀 안심은 되겠죠. 여기 아주 뭐 자본금이 없는 거지들은 아니구나. 우리 집이나 우리 건물을 인테리어 해주는 애들이. 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증권을 받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봐 진짜 아무 보증을 못 받아요. 저 보통 배째라 합니다. 진짜입니다. 제 주변에 정말로 막 꼼꼼하신 분이 계세요. 정말 꼼꼼해. 야무져. 어른이신데 내 친척이나 내 뭐 가족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거 험남도 아니고 정말 꼼꼼해. 임대업 많이 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도 하자보니 그 증권을 받아도 건설사에서 배째라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못 받아요. 그 하자가 누수 같은 게 나잖아요. 그걸 보수를 해야 되는 금액이 몇 프로의 그런 이행보증증권을 해줘가지고 걔들이 지급해주고 이제 구상권을 시공세 청구한다 이런 내용인데 택도 없습니다. 그게 전혀 안 맞아요. 그런 공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다 조그만 리모델링 뭘 해도 견적공사를 해가지고 어떤 뭐 계약서를 써가지고 아니면 어떤 뭐 증권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자가 나도 안심할 수 있겠지는 죄송하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공사를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의 의미를 알 거예요. 그냥 배째라 그러면 여러분들 보상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댐댐이라든가 뭐 그런 뭐 양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러분
이런 건 좀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얘기를 한 개 더 할게요. 네 번째. 공사를 하시면 일단 건축주들께서 오실 때 두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전 지설직이기 때문에 제가 뭐 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땡볕에 일을 하든 한겨울에 손가락이 잘리도록 외부에서 일을 하시든 물 한 잔 안 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공사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삿짐 센터에서 누가 와도 물 한 잔 안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 들으시면 발끈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사장 당신한테 일당을 줬고 아니면은 그 이삿짐 센터 같은 것도 이삿짐 비용을 다 냈는데 그게 다 포함이 된 건데, 아니 그럼 고객이 무슨 당신들 뭐 커피 사준 사람이야 아니면 물 태워준 사람이가 당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내가 뭐 물 떠다 바쳐야 되나? 예,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는 아닙니다. 맞아요. 그 말이 맞다고요. 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뭐 우리가 커피 사주고 물 사주고 주스 사주고 당연한 거 아닌 건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인정사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도 저희 집 택배기사나 누가 와도 늘 물 하나 뭐 캔커피 한 개 뭐 주스 캔 한 개 뭐 드립니다. 예. 그게 뭐 어떤 분들이 뭐 가시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가시자 행동을 1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저도 성년되고 나서 10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오셨었고 이삿짐 센터 누구 오셔도 이삿짐비 다 드렸지.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같으면 예를 들어 뭐 목욕비도 따로 드리고 점심 짜장면도 시켜드리고 그게 당연한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정이라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그런 분들 이제 안 사주시는 분들에 대한 세상상이 없고 솔직히 좀 사주시면 좋긴 한데 사주시는 분들 참 일단 감사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사오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 많냐면은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감사하죠. 자기가 굳이 현장에 오는데 또 그걸 또 커피숍 들려가지고 카페 들려가지고 테이크아웃 커피를 해가지고 그걸 또 캐리어에 담아가지고 그지요? 뭐 가져와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 마시라고 그 정성 진짜 그 돈도 돈이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테이크아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저도 어디 놀러가서 테이크아웃 커피 같은 걸 일하시는 분들 사드릴 때도 있지만 우리 지인들 혼자 놀러를 가면은 저는 그런 것보다는 주로 차라리 편의점 가가지고 뭐 스트로크 이런 빨대 커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한 1,400원 뭐 1,800원 2,000원 그것도 싸진 않거든. 저는 그런 걸 사드려요. 왜? 그런 음료들은 본인들이 나중에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가 있잖아. 근데 이 테이크아웃 커피는 따뜻한 거 같으면 다 식어버리고 찬 거 같으면 얼음이 다 녹아버리잖아. 근데 내가 이걸 사가는 타이밍에 그분들이 그걸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이걸 지금 이걸 급하게 일을 막 해야 되는데 테이크아웃 커피가 마실 시간이 어딨냐. 그러면 그게 또 그 사람한테 짐이 돼버리는 거야. 혹은 여러분들이 귀하게 사오신 그것을 애석하게도 난 안 그렇지만 안 마시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모금만 쪽 빨아 그냥 손님이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지. 그래 당연히 고마워해야지. 근데 한 모금 마시고 그거 그냥 나중에 버려버려. 정말 그런 거 많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한 개 더. 공사가 뭐 셀프 리모델링 같은 걸 해도 아무리 조그마한 공사도 1주, 2주입니다. 보통 뭐 한 달인데 암만 조그만 거 더 2주 걸린다 칩시다. 2주. 자, 그러면은 참 감사한데 매일 사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일 사와. 물론 뭐 저가형 커피, 뭐 본본 커피라든가 이런 걸 사오면 좀 부담이 좀 덜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뭐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거 좀 좋은 거 있잖아, 그치? 투썸 플레이스라든가. 그럼 커피 같은 아메리카노 한 대는 5,000원, 6,000원에 부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일하는 사람 4명이야. 맨날 그거 사와봐봐. 하루에 2만원씩 나가. 그거 30일 60만원. 20일 하면 40만원이야. 뭐 그 돈이 큰 돈 아니겠죠? 공사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어쨌든 그것도 좀 부담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그게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추천을 해드릴게. 여러분들 차라리 쿠팡 같은 데 로켓 배송으로 하면 캔커피 같은 거 싸잖아요. 아니 캔커피 좀 좋은 거 있잖아. 뭐 레시피 같은 싼 많이 드리기 싫으시면은 좀 좋은 커피들 있지. 그거 얼마 안 하거든. 한 개는 비싸봐야 한 개 1,000원밖에 안 해. 인터넷 시키면 900원 800원밖에 안 해. 나는 그런 거 막 30개 60개 쟁여놓을 것 같아. 포카리랑. 여름 같으면 냉장고나 아이스박스 좀 갖다 놓으시면 좋고, 뭐 겨울 같으면은 온창고는 안 말할게. 어쨌든 뭐 겨울 같아 좀 갖다 놓으시면 좋겠지.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들 마시실 때 편하게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가는 그런 뭐 부수적인 비용도 아끼실 수가 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그리고 굳이 한 개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은 감정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저도 감정이 있죠.
저 누가 좀 감정이 좀 세죠. 예, 저는 굉장히 좀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자랑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뭐 물 한 방울 안 준다는 분들, 그런 분들 제가 현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런데 그 뭘까요? 현장이 개판입니다. 왜 개판인지 혹시 아세요? 보통은 물 한 잔 안 준다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자기들은 뭐 서로 간에 상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당신한테 마실 걸 사줄 의무가 없지 않냐, 일하는 사람들 뭐 해줄 의무가 없지 않냐는 게 본인들 주장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들은 똑부러진다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인간미가 조금 결여돼 보이는 이러한 경우들을 보면은 일하는 사람들 일을 열심히 해줄 생각이 더 없어집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안 사주시는 분들이 깐깐해요. 네. 물 한 방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직장 생활을 생각을 해보세요. 명절에 떡값 한 개 안 주는 사장이 맨날 와가지고 일하는데 막 24시간 감시해. 여러분 퇴사할 거잖아. 혹은 일을 해도 개판으로 일을 하잖아요. 더 대충 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름을 안 사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제가 이제 2년 뒤 집쟁이를 합니다. 제가 38살 집쟁이를 좀 할 생각인데 조그맣게 해서 크게 굉장히 할 준비도 돼 있고 능력도 있고 자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것들 다 제가 말한 걸 저도 제가 지켜야겠지만 지키고 왔고 하지만 4번 이런 거는 저는 꼭 할 것 같아요. 커피 이런 문제 같은 거. 커피 한 잔 사주는 거 돈 많이 드는 문제 아닙니다. 캔커피 특히 이런 걸로 하면은 얼마 안 해요. 그리고 그 값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적어도 그 값 이상은 여러분들이 돈을 아끼시게 될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캔커피라도 한 개 주면서 고생하십니다. 사장님 이거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이게 좀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내가 잘 몰라 하는데 이거 뭐 좀 이게 좀 바꿔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아니 내가 뭐 당신한테 돈을 다 줬는데 일당을 주고 아니면 견적을 공사를 줬는데 그걸 내가 와 사줍니까? 하면서 땡볕에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서도 오늘 와가지고는 아 근데 일 이렇게가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공사가 잘 될까요? 결과가 어떤 건물이 하자가 적을까요? 이해되시죠? 자 5번 4번이랑 비슷한 사안일 수도 있는데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 여러분들 중요한 자리가 한 개가 없어져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총괄이 없습니다. 물론 뭐 현장의 성격이나 금액에 따라서 원래 같으면 법적으로 감리도 있고 이래야 되지만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이 총괄이라는 건 일반 리모델링 현장에서 인테리어 업자 현장도 마찬가지고 건설사 소규모 현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건설사 소규모 현장은 어차피 감리는 있으나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 총괄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소장, 반장, 인테리어 업자 뭐 감리 이런 역할 다 하는 거야. 이 한 명이 겸직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보통은 없어요. 근데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공사 일을 잘 모르시죠. 모르는 데다가 모른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결정을 잘 못해요. 그리고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 색깔이라든가 도배지 색깔 같은 거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내가 시커먼 도배지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내가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돈 주니까 남이 뭐라 하든 내 마음에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철거를 먼저 해야 되잖아. 그지? 그 뒤에 목공을 해야 되잖아. 목공을 먼저 하고 철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옳고 그름, 그러니까 취향의 문제가 아니잖아.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틀림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결정을 잘 못해요. 그리고 공사 일을 하다 보면은 셀프 인테리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일하는 사람이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하는 사람도 예상을 못했고 여러분도 예상을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변수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변수가 없는 현장도 있고 많은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철거를 했는데 이 철거 해보니까 내 생각이 다른 거야. 철거업자도 지가 예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런 경우 많아요. 뭐 전기가 왔는데 전기 사는 실사 왔을 때랑 이게 막상 와서 자기 전기선을 이제 딸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해보니 다른 거야. 이런 경우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럼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결정을 이렇게 빠르게 해야 되거든. 빠르게 하지 않으면은 모든 공사가 딜레이가 돼. 지연이 돼요. 그리고 다들 아실 거예요. 공사는 맞물려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철거를 하고 설비 전기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목공이 오기로 했어. 자 근데 설비가 어떤 뭐 배관을 찾았는데 자기 예산이 다른 거야.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 돼. 그 결정이 뭐냐면 추가비용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지금 이런 문제인 거예요. 설비에 사기를 쳐서 추가비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건축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며칠을 고민을 해. 그 설비도 손 놔버리죠. 며칠 동안 못하는 거야. 주인이 결정을 해야 뭘 할지, 배관을 이을지 새로울지 결정을 할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돼버리면 목수도 못 들어오잖아. 그지? 그러면은 내가 3일 지연했다고 해서 3일만 늦어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공정들이 연달아 다 늦어지기 때문에 3일 늦추면 예를 들어서 만 5일, 6일, 10일 일씩 늦어집니다.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좀 필요해. 그럼 여러분들이 정 그런 게 안 되면 어떤 게 제일 현명하냐 하면은 주로 목수들. 이 목수도 근데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좀 많긴 한데 어쨌든 이 믿을만한 목수를 찾아. 왜냐면 보통 현장 총괄은 목수예요. 보통은 목수가 총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마감 목수가 하기 때문에 목수가 총괄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공사의 대부분은 목공입니다. 물론 뭐 어떤 공사를 하냐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은 목공이 비율이 높아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한 목수를 찾아가지고 자기 총괄 해달라 그래. 수업이 좀 더 주고 차라리. 공짜는 해달라 그러지 마. 공짜로 해달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대충 해줘. 그러니까 수급이 한 얼마든 알아서 주세요. 공사 금액에 따라서 알아서 주시고 좀 해달라고. 총괄 비스무리하게 좀 해달라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현장 제가 봤고 그게 제 보기에는 좀 현명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목수들도 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일이 없는 목수들도 많아. 소비자들만 하는 목수 같으면 놀고 먹는 해달라 그래. 목공 하시고 나서 좀 해달라고. 반장처럼 내가 돈 얼마 줄게요 하면서 마감될 때까지 총괄 좀 해달라고. 차라리 그런 게 현명해요. 그리고 소비자가 항상 현장에 상주하면은 일하는 사람들 많이 불편합니다. 그죠? 여러분 직장 상사남이 옆에 계속 불편하잖아. 그지? 그거 편하다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늘 이러면 막 이래, 많이 보면서 그러지 마시고, 가끔 와가지고 보는 건 괜찮은데, 하루에 한 번씩 오면 좋긴 해. 제일 추천하는 거는 아침, 저녁에 오는 건데, 그게 힘들면은, 뭐 점심, 저녁에 오든가. 그마저 힘들면은 저녁에 한 번 왔다가 퇴근하고 밤에라도, 일하서 다 퇴근하고 나서도, 항상 지낸 상황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일 오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있어요. 청소를 제발 좀 하세요. 청소.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인테리어업자나 건설사나 소비자를 전부 내가 보기에는 이 청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청소하는 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청소가 돼 있어야지 안전해요. 청소가 안 돼 있으면 다칩니다. 여러분. 사다리 우마 타다가 청소 안 돼서 막 실리콘통 막 밟고 자빠져 대갈바 깨지고 죽어요. 사람. 그냥 청소 안 해놓으면은 막 못이랑 강목이 막 널려있어. 넘어지고 그냥 타박사에 끝날 거를 눈깔이 자빠져 못 찐다 생각해봐. 녹슨못으로. 그 사람 하우돈 되는 거야. 궁에. 그 여러분 인생 조지는 거예요. 그 책임 다 여러분한테 있어. 그 건축주나 그 인테리어업자 건설한테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 단종이라도 팀장한테 그 책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책임냐를 떠나가지고 아니 내 현장에 공사를 왔는데 누가 뭐 뒤지거나 누가 병신 됐다가 하면 기분 좋냐. 기분 안 좋잖아. 누구 와가지고 쩔뚝이 됐다 하면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 자빠져가지고 실리콘통 넘어져가지고 안 좋잖아요. 청소를 안 해놓으면은 안전상 문제가 굉장히 많아. 화재도 잘 납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은 담배 피시고 막 불도 안 꺼. 막 던지잖아. 팍팍. 난 불안해. 뭐 실제로 그런 것들 불 많이 납니다. 뭐 목재, 뭐 뜯은 도배지, 뭐 보양 비닐 같은 거 청소에 막 조대로 막 던져나가 뭉탱이 있는데 근데 담배꽁초 잘못 던져 이제 퇴근하는 거야 지구석에 룰랄라. 근데 씨발 밤에 전화 와가지고 불이 났대. 그런 거 진짜 많아. 그럼 누구 담배꽁초냐 또 시글 뭐 국가서 뭐냐 DNA 막 하고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청소는 제발 청소를 좀 하세요. 근데 어차피 총괄이 있어 청소 안 하긴 해. 건설사들 인테리어업자들 개새끼들이 청소를 안 하긴 하는데 소비자들이 자기 현장이랑 같으면은 내 가게나 내 집이 들어올 곳이잖아. 제발 청소를 좀 하세요. 마대자루를 좀 많이 사놓으시고 제발 청소를 좀 하세요. 언제? 저녁마다 오셔가지고. 그래야 다음날 아침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을까? 청소하는 사람만 불러도 여러분 인건비여서 15만원 줘야 돼요. 15장 줘야 됩니다. 여러분 청소가 뭐가 대단히 일한 거잖아. 청소를 해봐 공사장에서. 일 힘들어.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아끼고 싶으시면은 매일 전에 가서 청소를 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안 하고 사람을 부르면 15만원씩 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15만원을 줘도 청소 제대로 깨끗하게 안 해줍니다.
아시겠죠? 나는 내가 건축주라 그러면 아침 저녁 가서 청소합니다. 커피도 맨날 채워주고. 진짜로. 그럴 것 같아. 목수는 목공을 하러 가는 거야. 전기는 전기를 하러 가는 겁니다. 타일은 타일을 하러 가는 거야. 나 같은 미장은 미장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씨발 가가지고 무슨 진짜 옛날에 블로그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테리어 업자들끼리 주로 그런 애들이 많은데 이 개새끼들이 진짜 거짓말 청소 반나절 합니다. 농담 같지요? 청소를 반나절 해야 돼. 왜냐하면 청소를 하자면 일이 안 돼. 시공을 못해. 그런 수준이야. 우마를 깔지도 못해. 화장실 방수를 하러 갔는데 화장실 막힌 변기 내가 뚫어주고 있어. 똥 싸놓고 막혀 있어가지고. 정말이에요. 실합니다. 똥도 치워주고. 그런 현장에서 무슨 일을 똑바로 되겠어요. 근데 그 손에 여러분들이 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그런 일 똑바로 해주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6번째. 소비자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사실은 디자인 업체나 인테리어 업체나 거기서 이런 새끼들이 다 마찬가지는 한데 맨날 계획 바뀌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특히 소비자들은 경험이 많지가 않아. 경험이 많지 않으면 좋은 점도 있어. 물론 뭐가 좋을까? 아니, 겁이 없어. 그 장점이다 단점이야. 근데 경험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도 뭐 사회에서 여러 사람 겪어봤겠지만 나도 여러 손님들 겪어보고 여러 공사를 겪어보고 여러 사람들 겪어봤잖아. 그 디자인적인 것도 내가 물론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제 마감된 그림을 많이 보게 됐잖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걸 많이 보잖아. 그럼 나도 자연스럽게 안목이 좀 트이는 거예요. 그러는데 대체적인 소비자들은 그 그림을 못 봐. 그림을 못 보면은 차라리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소신도 없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뭐 도배 해놓고 도배 색깔 바꾸고 도배지 바꾸는 거. 페인트 해놓고 페인트 색깔 바꾸는 거. FC하고 FC 색깔 바꾸는 거. 타일하고 타일 색깔 많으면 타일 무인이 많으면 타일도 바꿔요. 뭐 그런 게 많아 하여튼. 굉장히 많아. 정말 많아. 많은데 그런 시술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하고 싶으시면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누구를 만나도 각 분야별로 목수든 뭐든 만나 타일하는 사람 만나도 그냥 사진으로 보여줘. 아니면은 이런 스타일로 잘 해달라고 말을 해. 어떤 매장 스타일로 해주세요. 아니면 저 사장님이 50m 걸어가면 100m 가면은 아니면 사장님 뭐 어디 뭐 대구 무시동 가면은 어떤 매장 있거든요. 내가 주소 적어 드릴게요. 진짜 죄송한데 블로그에 그런 일지를 보여줘. 손님들이 남기는 그런 거. 사장님 이런 스타일로 최대한 유사하게 하고 싶어요. 거기서 뭐 포인트만 군데군데 좀 다르게 넣고 여러분들이 가장 비용을 아끼는 방법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로 해달라고 차라리 요구를 하세요. 아시겠죠? 제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일단 머리를 자르러 가잖아. 그러면 그냥 누구 스타일로 그냥 해달라고 연예인 사진을 그 사람한테 보여줘. 물론 여러분 왁구가 나도 그렇고 연예인 왁구는 아니지만 그럼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게 잘라주는 게 제일 편해. 괜히 그러지 말고 막 두리뭉실하게 있잖아. 앞머리는 어떻게 해주고 옆머리는 어떻게 해주고 뒷머리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상해져. 이상해진다니까? 내가 한 가지 얘기 해줄게. 딴 것도 필요 없고.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소비자가 이제 타일을 골랐어. 도기를 골랐어. 뭘 골랐어. 도기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일당을 불러가지고 타일 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타일은 타일대로, 또 욕조는 욕조대로, 또 세면대는 세면대대로, 그 다음에 그 수납장 선반은 선반대로, 각 변기는 변기대로 각자 보면 참 이뻐. 근데 이게 조화가 돼버리니까, 완성이 되니까, 이 누가 봐도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새로 했어.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내 지인의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고 싶으시면은 차라리 그런 걸 사러 갈 때도 그런 스타일로 찾아봐. 그러니까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 말 꼭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색상 등에 너무 과하게 집착하지 말것.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도배지라든가 뭐 타일 색깔이라든가 페인트 색깔, 에포시 색깔, 뭐 외장재 스타코 색깔, 뭐 물론 색깔이 중요하지. 굉장히 중요하지. 우리 시각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어떤 미가서 이쁘게 하려고 공사를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난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되는데 굉장히 그런 거 집착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요새 근데 가면 갈수록 많으신 것 같아. 그럼 어떤 분들 들으면은 아씨 더러워가 일 못 시키겠네. 그럼 내가 뭐 아니 사장님 내가 돈 내고 시키는데 그럼 뭐 혹시 내가 색깔 마음에 뭐 안 드네 말 바꾸시는 이 말도 뭐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검은 티 입었거든요. 그죠? 제가 검은 티를, 이거 스톤 아일랜드 옷이거든? 근데 여러분, 제가 검은 티를 입든, 뭐 흰 티를 입든, 여러분 그게 중요하세요? 저를 볼 때? 물론 뭐 중요한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별로 안 중요하잖아. 나는 솔직히 말할까, 여러분들이 빨간색 운동화를 신든, 파란색 운동화를 신든, 흰색 운동화를 신든, 난 안 중요해. 너가 신발에 뭐 구찌를 쳐 신고 다니든, 3천짜리 딸딸이 신고 다니든, 내가 안 중요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 발가락이 나니까 발 치우세요, 여러분들. 안 알고 싶어. 보여주지도 마, 나한테. 그렇잖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외모랑 똑같아. 내가 되게 집착을 하고, 막, 거울 보면서, 이러는 게, 솔직히 말해서, 별로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되게 중요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아마, 이발이나 헤어스타일 미용하시는 분들 제발 동의할 거야. 왜냐면 손이 더 깐깐한 사람들 많지. 막 여기 1cm 더 잘라주세요. 여기 5mm만 더 이러잖아.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얼굴 왔고 빠았고 어차피 일반인이야. 금마가 뭐 레게 머리를 하고 댕기든 삭발하고 댕기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뭐래 뭐 지그부모나 지그 여자친구나 뭐 가족은 관심 있을까, 직장 동료나. 근데 그것도 별로 관심도 없어. 각자의 인생 각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막 혐오감을 준다던가 뭐 이런 것만 아니면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면은 이거는 뭐 7번 안에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마음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거에 집착을 하더라고. 물론 뭐 어떤 걸 아끼는 마음 혹은 되게 좀 공을 들이고 싶은 마음 이해를 해. 근데 나도 좀 이해는 안 돼. 나는 있잖아. 뭐 물론 내가 그런 뭐 좋은 차를 안 몰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좋은 차라도 살려면 사요. 뭐 얼른 사도 벤츠 끄는 시대에 우리가 그제 포르쉐 끄는 시대에. 근데 좋은 차뿐만 아니라 국산차를 끌어도 마찬가지긴 하는데 막 차를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 동호회나 뭐 이게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막 집착을 해가지고 막 실기상게 나면은 난 좀 이해는 안 되더라. 차는 영원하지 않은 소비재예요. 시계 같은 거. 기상이 나면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씨발 막 시계 막 해봐 500만짜리 1000만짜리 비싼 거 사봤더니 그거 사봤더니 그런 거지 뭐 3000만짜리 사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안 돼. 정말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거 다 소비재야. 여러분의 건축물도 참고로 뭐 연구한 그런 구조물은 아니죠. 수명이 있죠. 그 안에 실제로 그 안에 인테리어 같으면은 진짜 이거는 뭐 솔직히 뭐 소비자입니다. 그냥 성격이 그 재화의 성격이 타일을 쓰다 보면 때가 끼고 타일을 쓰다 보면 금이 가고 뭐 벗겨지고 파손이 되는 것이고 방수를 하다 보면 벗겨지는 것이고 페인트는 때가 타고 벗겨지는 것이고 나무는 뒤틀리는 것이고 시멘트도 뭐 금이 가고 파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왜 그렇게 그런 거에 집착을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 뭐 빨간색을 하나 노란색을 하나 나 솔직히 똑같아. 일반인 손님들 가게에 들어가잖아. 학원에 들어갔잖아. 물론 인테리어 중요한데 내가 말하는 거는 막 그게 근데 엄청 막 중요해가지고 막 빨간색을 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전부 노란색으로 다 다시 하겠다 막 나 솔직히 그거 이해는 좀 안 돼요. 그 비슷한 게 내가 타일 시공하는 사람 아니잖아. 근데 뭐 바닥 60명 타일 깔았다 뭐 바닥 뭐 50명 타일 깔았다 면적이 넓잖아. 그러면 누가 해도 600가 타일 같은 거 깔면 단차가 조금씩 생겨요. 어떤 누가 해도 단차가 없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목수들이 석고 작업을 해도 조금씩 단차는 있어요. 이게 단차가 생기고 조금씩 틈도 있어요. 누가 해도 그래요. 근데 어차피 뭐 시각적으로 마감은 다 커버가 되는 거잖아. 퍼티하고 칠하든 도배하든 타일을 붙이든 타일 같은 데 바닥에 좀 단차 있어도 누가 해도 그거 다 그런 겁니다. 완벽하게 평안하게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에 막 굉장히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좀 이해는 안 돼요.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이거 목록 7개만 써놨지 준비를 지금 한 개도 막 떠들었거든. 진짜 7개도 그냥 5분? 3분? 그냥 생각나 그냥 적어놓고 이렇게만 얘기해야지 한 3분? 적어놓고 그냥 자 읊은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모쪼록 제가 준비 없이 말씀 45분 두석씩 떠들어서 죄송하고 근데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공사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셀프 인테리어나 이런 데서 뭐 주의할 점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잘 없죠? 없을 거야. 뭐
계약서를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맞지? 이행보증증권 같은 걸 확실히 받아야 된다. 녹취를 잘 해놓고 문자로 반드시 그 대답을 받아라. 이런 거 얘기하지. 실내 건축 면허가 있나 확인해라. 사업자 그 등록 그 소재지 사무실이 있나 확인을 해라. 직접 갔다 와봐라. 로드뷰 믿지 마라. 뭐 있어? 이런 거밖에 더 있어? 맞잖아.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주잖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기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